자, 여러분들 뭐 이어서 우리 재무회계 기타 사항이라고 해야 되죠. 출제가 잘 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있죠.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가지고 그냥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좀 짧은 주제 몇 개를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이연법인세가 뭔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중소기업 회계 처리부터 먼저 좀 가고 할게요. 요거 말고 보고기간 후 사건 말고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연법인세가 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15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있죠. 회계 처리가 상대적으로 뭐 기장 능력이랄지 정보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FM대로 하자면 되게 힘들어요. 정보를 만드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면, 그죠? 중소기업이라면 요런 있죠. 원칙적인 거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약간 좀 편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있죠. 이런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지분 정권의 평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 같은 거 평가할 때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공정가치법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성이 없다라면요, 상장 주식이 아니면 상장 주식이 아니면 우리 공정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은 그렇게 말고 그냥 취득원가로 평가가 가능하단 말은 취득한 금액으로 그대로, 그죠? 기록하더라도 그냥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분법은 뭐 여러분들 패스할게요. 지분법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20% 이상의, 그죠? 지배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유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배당 압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거를, 그죠? 매도 가능 정권이 아니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해서 하는 지분법이죠. 우리 범위 안 해요. 이런 거다, 그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번 붙어볼게요. 자, 현재 가치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FM은 장기 이연 거래에 대해서 이자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이자하고 구분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면 일일이 할부 판매랄지 할 때 있죠. 이자 요소하고 구분해서 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면 요거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도 현재가치 평가를 배제해도 무방하다. 현재가치 평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3년 뒤에, 그죠? 3년 뒤에 돈을 외상값을 100만 원 아니 10만 원 받기로 했다 하면 물건을 팔았죠, 그죠? 제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장기 외상 매출금 있죠. 조금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걸 인정한다고요. 원래 FM은 뭘까요? 3년 뒤에 10만 원 받는다라면, 그죠? 지금 현재 가치가 있죠. 10만 원이 아니잖아요. 3년 후에 받는다는 말은 이자 요소도, 그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명목 가치인 10만 원과 지금 현재 가치가 유의적이라면 현가에 의해서 매출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만약에 7만 원을 가정할게요. 7513일이 왜 생각나지? 하여튼 7만 원을 가정할게요. 그럼 원래 FM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FM은 제품 매출을 7만 원만 잡고요. 여기는 장기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잡고 여기에 현할차를 잡아야 돼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자 요소 있죠. 이자 수익을 잡을 만큼 3만 원 잡았다가 3년 뒤라면 1년 동안 뭐예요? 이거 나가고 이자 수익 해서 매출하고 뭐야? 이자 수익을 구분해서 계산해야지 올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소기업이 하기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현재 가치 평가 안 하고 매출을 그냥 이자 요소가 있지만 그냥 매출 잡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좀 배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법인세 할 때 배웠는데요. 단기, 그죠? 건설공사의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단기 건설공사는 원래
건설공사는 진행률에 따라 잡아야 돼요. 근데 단기 건설공사는 그저 공사 기간이 1년 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 기준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 전부 다 매출 인식하더라도 진행 기준 안 쓰고 하더라도 인정한다. 여기 단기 용역 매출에 대한 단기 건설공사 되고요. 그 다음에 강간상각 같은 거. 강간상각은 합리적인 내용 연수를 추정하고 잔존 가치를 기업이 추정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합리적인 자산의 잔존 가치나 내용 연수를 잘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법인세에 보면 법정화해서 제한한다고 업태와 종목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정한 내용 연수 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잘 못한다면 세법 규정에 있는 있죠. 세법은 잔존 가치를 0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죠. 우리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연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쓴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추정치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잔존 가치를 측정하지도 않고 내용 연수 그런 거 없어요. 다 뭐예요? 중소기업은 다 법인세법 다 그저 데리고 와서 그걸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요 특례 규정 때문에 그래요. 세법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라면. 그러나 대기업은 어떻게 돼요? 상장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합리적인 잔존가치에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잔존가치가 있는지를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있잖아요. 장기 할부 판매하고 법인세 비용도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할부 판매 같으면은 현재 가치 안 해도 요걸 인정해요. 회수기일 도래기준 인정해요. 수익 인식 시기를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하죠. 요거를 이렇게 좀 적어 놓을래요. 여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라고. 자, 할부금을 그죠 받기로 한 날 있잖아요. 그때 회수할 금액이 있을 때 그때 껌껌이로 그때마다 수익 잡아도 뭐예요? 원래는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 아니에요? 단기든 장기든 인도 기준이잖아요. 인도했을 때 수익 잡는데 그렇게 말고 중소기업은 그러면 인도 기준 되면 또 이자 요소까지 분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고 네가 할부금 받기로 한 날에 그죠? 받으면 받기로 한 날에 뭐야? 수익 잡고 또 받기로 한 날에 수익 잡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수기일이 도래하면요. 그날을 수익 잡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법인세 비용 볼게요. 지금 요거 하려고 지금 계속 이연법인세 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지금 그죠? 요거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법인세 비용은요. 엄밀히 따지면 이연법인세 회계를 해야 돼요. FM이. 법인세 내는 세금 안에는 미래에 뭔가 추인되어 가지고 뭐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내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단기에 있죠. 계산한 금액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랄지 마이너스 유보의 효과를 계산해서 미래에 뭔가 돈이 되면 즉 세금을 덜 내면 자산성이 있잖아. 이연법인 자산 잡고 세금을 더 낼 효과가 있으면요. 유보랄지 이런 거는요. 마이너스 유보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마이너스 유보지만 나중에 유보로 추진되니까 미래에 세금 더 내잖아요. 그런 효과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가지고 적절하게 단기의 법인세를 계상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요, 그게 힘들잖아요. 추인의 스케줄을 전부 다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요. 우리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이 있죠. 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정이라고 나오잖아요. 법인세정이 법인세 비용과 지방소득세 등의 얘기잖아요. 요 규정 때문에 그래요.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에 의해서 납부할 세금 있죠. 납부할 금액을 뭐예요? 그냥 법인세 비용으로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세금 낼 거 있잖아요. 그만큼을 법인세 비용으로 딱 잡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세 비용의 적정성을 인정해 주겠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그러나 FOM은 뭐죠? 이연법인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연법인세, 법인세 비용을 이연시켜야 된다고. 미래 효과에 있는 부분을 측정해서 단계 비용 처리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저 IFRS에 나오고 뭐 상장 기업에서 하니까 우리는 일반 기업 해주니까 출제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제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막 나오고 예전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화해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간단히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예전에 이렇게 나와요. 중소기업인 이유로 재고자산의 저가법 있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재고자산의 저가법 있죠. 평가하지 않습니까? 재고의 산 가격과 기말의 시가를 비교해서 저가가 되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략할 수가 없어요. 저가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면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연법인세에게 한번 가볼게요. 이걸 이해했다면 이연법인세 가볼게요.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되게 쉬운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취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는 세금 안에 법인세, 그죠? 납부하는 금액 안에는 올해 내지만 미래에 뭐예요? 추인되거나 마이너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추인되어 가지고 미래의 세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미래에 영향을 주는데 단계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측정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뭐냐면 부채라는 말은 미래의 세금을 더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미래의 세금을 더 가산한다고. 그러니까 그 효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나 뭐야?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지. 그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뭘로 추인됩니까? 유보로 추인될 거니까 미래의 세금을 더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마이너스 유보 금액 있죠. 금액이 미래의 세금을 더 낼 거니까 요 금액만큼을 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연법인세 자산은요, 가산 차감할 일시적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세금을 깎을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세금을 적게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얘는 유보하고요.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있는 유보와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당장의 유보는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가 되면요, 추인이 되니까 미래의 세금을 깎을 것이고, 이 세액공제 우리가 단기에 못 받아 먹고 있죠. 이월된 세액공제 부분은 미래의 세금을 깎아 먹잖아요. 그 효과만큼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세금을 덜 낼 거고요. 이월결손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다 반영해서 자산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뭐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올해 세금 낼 거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다 뭐 유보랄지 뭐 마이너스 다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근데 200만 원이 보통 우리가 200만 원이라면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할 세금 이 법인세 200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법인세 등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중소기업 특례 규정이라면 납부할 세금 이거잖아요. 미지급 세금. 뭐 지방소득세 빼고 일단 그건 법인세 등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하고 미지급 세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손익계산세 IS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그 기업회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거지. 중소기업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상장기업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인세 기업.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래에 가산할 사이가 얼마예요? 미래에 세금을 더 낼 효과의 마이너스 부가 100만 원 있고 평균세율 20% 가정하고 이연법인세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에 20% 하면요. 20만 원 미래에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지금 현재
당장 마이너스 부가 있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내니까 마이너스 부된 부분은 미래 유보로 추인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세율이 20% 하면 미래에 20만원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될 거면 미래의 부채잖아요. 그 이연부분세 부채를 잡는다고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럼 미지급 법인세는 부채잖아요. 미지급 세금 찍고 뭡니까? 이연법인세 부채잖아요. 부채를 찍으면 결국은 법인세가 뭐예요? 200만 원이 아니고 220 잡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걸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미래에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 한번 볼게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미지급 법인세는 300이고 여기에 보니까 또 유보라는 거는 뭐냐면 250이잖아요. 유보는 나중에 추인이 되면 마이너스부로 될 거니까 세금을 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20% 하면 여기 얼마가 돼요? 50만 원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만 원이 된단 말은 이게 원래 상계하거든요. 그러니까 50이 발생했으면 얘가 먼저 깎아 먹고 뭡니까?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가 될까요? 3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계되어가지고 먼저 깎고 30이 되고 법인세 비용이 250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이해했다면 재경관리사 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간단히 해볼게요. 되게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한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연법인세 자산은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잖아요. 얘는 그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될까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될까요? 이연법인 자산은요.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그만큼 돈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된다. 차감할. 미래의 세금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돼요. 부채는요. 부채라는 거는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될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 되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 돼요.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연법인세 부채는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이렇게 나와요. 잘못 오답을 내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채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자산은 그죠? 돈을 깎는 있으니까 덜 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예 인위적으로 외워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거기 차 보험에 보면 책임보험 말고 또 다른 보험이 뭐죠? 자차보험 알아요? 자차보험? 자차가 알죠? 효정씨? 네. 알죠? 자차가 뭔지? 자기 손에 책임보험은 강제적으로 들은 거고 자기 자차는요. 자, 서로 이제 그죠? 사고 났을 때 내가 이제 수리를 받거나 내 자기에 대한 그죠? 차량에 대한 수리를 받거나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차보험 알죠? 자차. 네, 그렇게 외우세요. 자차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부과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차를 부과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타났는데 자산이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차가 뭐 자차, 부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절대 안 헤어지는데 이거 법인세 비용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미지급 세금 있잖아요. 200이잖아요. 부채는 법인세 비용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자차는 뭐예요? 부채는 가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에 더하면 법인세 비용이 얼마 되는 거야? 다음에 220이 되고 자산이 50이 발생했다면 자차니까 차감하죠. 법인세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에서 뭐야? 얼마를 빼요? 50이 빠지니까 250이다 이 말이에요. 되게 법인세 비용. 근데 시험 문제 재경관리에서 이게 나온다고. 이게 법인세 비용 얼마예요? 이게 나온다고요. 부채는 자차 부과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미지급 법인세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저 세율을 적용해서 제가 이제 자차 부과를 했죠. 자차 부과만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인세 비용 쉽게 구한다고. 미지급 법인세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딱 보면 미지급 법인세는 250이잖아요. 250이죠. 이거 딱 구하고 여기서 요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럼 단기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알아야 돼요. 단기에 발생한 거. 그러니까 상계가 되니까 60인데 45가 되면 단기에 발생한 건 얼마란 말이에요. 60이 상계되고 부채가 45가 발생하려면 105만 원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이 되려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단기에 발생한 부분이 105만 원이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60이 있죠. 자산이 있었는데 상계되고 부채가 45가 되려면 단기에 부채는 105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뭐 어떻게 해요? 자차 부과하죠. 자산은 빼고 부채는 가산한다 이 말이잖아. 더해주면 이게 더해주면 얼마예요? 법인세 비용은 당연히 그죠. 155만 원, 355만 원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찝어냈는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 하려면요 상당히 그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맛배기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재경관리사 문제인데 그냥 맛배기 문제고 실제 시험에 85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치사하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 85에 이렇게 나온다고 85에.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얘가 나왔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최근에 기출문제 3, 4년 전에 있잖아요.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4, 5년 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얘는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 잘 나왔어요. 10년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2, 3년에 한 번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5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다가 영원히 안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이거 그죠? 기출문제 풀다 보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들어보면 모르잖아요.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보라 이거죠?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